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한 8편 정도의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을 또 볼 용기가 없어서 이후 추가적인 영상 작업을 하지는 못했어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내일은 이제 5번째 공판이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판사가 이제 선고기일이라고는 이제 잡지를 않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한 달 내내 굉장히 불안하면서 이것저것 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기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한 5분 정도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짧게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을 말해요라고 하는 그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들을 이제 첫 독립 출판을 하고 책을 소개할까요? 음. 책이 얼른 눈에 안 보이네요. 아, 네. 이제 첫 책을 이제 출간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여기에 사례로 나왔던 당사자들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가정폭력과 이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이제 공판이 있어서 이제 재판을 가게 되는 건데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과 희망이 많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 가정폭력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어떤 부당함에 직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결정을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던 또 제가 정말 희망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던 그, 그 결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또 이제 자라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상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기를 정말 희망을 합니다. 어, 아까 좋은 소식을 얘기하려다 깜빡했던 게 어,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을 마리오가 우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어떤 운동의 초기 너무 정말 엉성한 미완의 완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구매해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만 운동적 차원에서 또 뭐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할 많은 권리투쟁의 일환으로서 조금 시민 운동의 자금을 마련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가정폭력이 근절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의 완성도는 정말 많이 떨어지지만 어, 직접 이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동 자금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이 잘 유지되고 많은 분들에게 가정폭력에 관련한 어떤 당사자들의 그런 호소나 그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데 꼭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스릴을 믿는 여성들 책 주문이 알라딘에서 한 15권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뭐 가뭄에 콩이 나듯이 한 권 정도씩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15건이라는 발주가 왔어도 제가 그냥 저희 이제 물류 대본사에 한 권만을 출고를 시킨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14건 정도 주문이 들어와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제가 전날 15건인지를 모르고 한 권만 출고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주문이 있는 걸 봐서는 어떤 여성 그룹에서 이 책을 주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음, 연결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폭력을 말해요는 이제 지금 그 2019년도 내내 겪고 있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권리투쟁 당사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폭력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부당함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레를 미는 여성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80년대의 여성 문제를 90년도에 대중서로 만들었던 책이고, 책의 저자 또한 이제 초기 여성학을 가르치신 사회복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새로운 어떤 영감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지금 이 90년도 초반에 발행됐었던 여성주의 책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매료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동일하잖아요. 시대만 지금 흘러왔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또 그런 이제 결심,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책길에 또 습관처럼 이제 서점에 또 가 있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서 기분을 이렇게 리프레시 하려고 걸어서 나가서 결국에는 또 제가 가 있는 곳이 또 서점이었고, 또 이제 서점이 어떠한 코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심리학, 사회학, 여성 철학 분야에 이제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이 주부 그 막힘과 트임 해가지고 또 하나의 문화. 네. 이제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연배의 여성분들은 다 혹시나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뭐 또 하나의 문화라는 이제 운동과 출판, 도서 문화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저처럼 이제 뒤늦게 여성학을 접한 사람에게는 또 잘 읽어보지 못한 또 책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지금의 여성들의 목소리와 너무나 똑같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어떤 리뷰도 이제 다시 이제 할 생각인데, 제가 내일 어쨌든 내일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공판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혹시나 내일 어떤 이제 그 재판에서 제가 대응해야 될 어떤 언어들이 좀 있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중심에 지금 윤리와 양심에 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도 결국에는 우리들의 영성에 관련된 지능이다라는, 그래서 결코 뭐 이렇게 어떤 비실제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양심을 구현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지성의 일부임을
그렇게 알게 돼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그런 양심을 추구해 가는 것,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고백한 죄를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아직 이제 제가 이제 그 용서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참을 지금 막 생각을 했어요. 지난 한 달이란 시간 동안 판사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도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서란 무엇인가도 한참을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에 용서는 다시는 폭력 가해자가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거를 더 분명히 마음에 이제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용서에 대하여 강남순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도 오늘 한번 또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가정폭력을 말한다는 것이 말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에 적정한 어떤 우리 사회에 듣는 이로서 경청자로서의 반응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 가정폭력을 말해요 운동을 하면서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막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 욕심만 부렸지, 또 이 얘기를 어떻게 다시 같이 함께 공감하고 들을 수 있는지 경청자로서의 역할, 또 우리 시민사회의 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가정폭력에 대한 당사자의 말하기 운동이 결국에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의 어떠한 전제가 되는 것이 어떤 연민하는 감정, 그런 것들인데, 그 연민이라는 것이 어떤 불쌍한 시혜적인 어떤 그런 동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영어로는 with suffer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통, suffer이라고 하는 그 with 고통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거라는 영어 표현을 제가 여기서 이제 알려주셔서 읽고, 우리 지금 같이 함께 당사자 운동의 경청자로 함께 해주는 우리 이제 효정의 활동가죠. 본인 낯설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니까 효정 활동가에게 너무 고맙고, 내일도 정말 어려운 시간 내서 공판 현장에 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용서에 대하여를 쭉 읽으면서 혹시나 재판정에서 제가 대응해야 할 어떤 부분에 이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고 싶어요. 용서란 상처 입은 피해자가 보이는 윤리적 반응이다. 부당한 상처를 입고 느끼는 분노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기 사랑 또는 자기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한 잘못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분노와 그 잘못된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분리할 수는 없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는데도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용서가 이처럼 중요한 윤리적 결단이 필요한 주제로 등장할 필요도 없다. 예, 용서라는 것이 상처 입은 피해자가 보이는 윤리적인 반응이고, 내가 입은 어떤 부당한 사건과 부당함에 대해서 그 인간으로서 자기 사랑의 최소한의 조건, 방어 기제다라는 것. 아마 이 얘기를 한 번은 법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왜 이 행위가 정당한 방어 행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변론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염려가 이제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방위 행위로 읽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아직도 제 마음에 불안으로 자꾸만 작용을 하거든요. 엄마라면 아이를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그 판사의 마지막 그 가치 물음에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그 질문이 굉장히 저를 지금 동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페미니즘의 도전, 우리 여성학의 사실 입문서로서 뭐 대단히 뭐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책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정 폭력에 관해서 제가 이제 내일 재판을 준비하면서 지금 최대한 여러 번 읽고 있는 부분은 그 가정폭력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제2부 페이지 140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귀예요. 특히나 가장 마지막 단락에 가정폭력은 인간의 범주, 가족의 이미지, 인권, 정치, 권력, 여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 문제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다루어지지 않는 한 대책은 없다. 정말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 제가 처음에 이 글귀를 딱 읽으면서 정말 왜 이렇게 이토록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가. 근데 결국 이 정의진 선생님이 이 글귀에서 정말 모든 총체적인 것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가슴이 정말 묵직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쌓을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 또 명백한 이유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고 성평등 정책의 비전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모든 핵심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의진 선생님이 쓰셨던 글 중에도 우리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이슈의 기본 시각이다라고 하는 이 지점도 혹시나 내일 재판에서 말할 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순간이 닥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조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갑니다.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가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알게 된 그 유명한 선생님의 그 가족 세우기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왔던 어떤 한 부분이 결국에는 그 페이지 103페이지에 철학에서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이제는 그 양심과 윤리학, 위학 이런 부분 쪽으로 지금 정리를 서서히 하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함께 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요인과 안다라고 하는 인식적 요인의 결합이 결국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 양심이 집단적인 도덕적 영성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좀 제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와 닿는 건, 개개인이 겪고 있는 많은 가족의 폭력과 가족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의 불행, 어떤 한때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조들의 근현대사의 비극, 전쟁과 같은 비극에서 오는 것들이 이 개인들의 삶에 또 많은 부분에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저는 이제 양심, 철학에서의 양심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서 좋은 영감을 얻었고, 그래서 내내 윤리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심의 승리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시다 카페에 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저희 매거진이에요. 제가 매 순간 고민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매거진의 형태로 자꾸만 내는 이유는 어쨌든 분명히 의미와 가치가 생성되는 운동일 것이다 라고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빅토리 오브 에틱스라고 했는데요. 윤리의 승리가 선언되는 거죠. 네. 저희 그 가정폭력 당사자 네트워크 시작. 너무 저의 뭐 개인적 사건에 매몰되어 있는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당사자 운동이라서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결코 저의 일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정말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가족폭력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정치적 행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 예, 이거를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좋은 결과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재판을 잘 치르고 또 와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